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?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.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,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.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.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.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.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.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. 자, 오늘은 항일의병운동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,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일본의 일산의학 체결로부터 이어지는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. 자, 그러면 교과서 42쪽부터 43쪽까지고, 자, 이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일본의 속국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배웠었죠. 자,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다시 예전처럼 자주적인 국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? 자, 사람들이 크게 선택하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. 먼저 오늘 배울 항일의병운동이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떤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와 용기와 이런 병사들이 모여서 어떤 일본군을 공격을 해서 쫓아보내자라는 입장을 이 항일의병운동이고, 애국개몽운동은 조금 다릅니다. 애국개몽운동은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우리가 일본보다 교육을 못 받고 쉽게 말하면 무식하고 아는 게 없어서 발전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.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 쪽은 어떻게 하는 쪽이냐면 교육시키고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교육이나 사회 변화나 의식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나가야 된다는 쪽입니다.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이 항일의병운동, 이 둘 중에 무력으로 이제 얘네들을 공격을 해서 쫓아보내자라는 쪽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. 자, 의병은 이제 크게 세 번으로 분류를 하는데, 을사의병, 을미의병, 정미의병 이렇게 나누고, 여러분 각각의 의병이 왜 일어났는지, 그 일어나게 된 원인과 또 그 의병들의 그 의병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. 각 의병들의 특징,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. 자,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아까 을미의병, 을사의병, 정미의병이라고 했죠. 여러분 앞에 그 두 글자만 봐도 이게 대략 어느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눈치를 빠르게 챌 수 있습니다. 을미의병은 당연히 1895년에 있었던 을미개혁과 을미사변과 관련이 있는 의병입니다. 자, 을미의병 크게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해서 무기를 잡고 들고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을미의병의 원인은 뭐였냐면 바로 명성황후 시의 사건이었죠. 을미사변이라는 사건과 함께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일본의 주도로 일어나게 되었던 을미개혁, 그 중에 특히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. 을미사변,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교 사회에서 이 명성황후 이 나라의 어머니죠. 국모죠, 국모. 자, 이 어머니가 살해당했다는 어떤 분노. 그 다음에 단발령. 유교 사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체 발부, 신체의 모든 것들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감히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유교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당시 사회 인식이었는데, 이것을 과감하게 머리를 잘라라. 그것도 일본이 깊숙이 간섭한 이 개혁을 통해서. 자,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을미의병을 주도한 계층은 위정책사 사상, 아주 예전부터 우리 흥선대원군과 마찬가지로 이 외국과 절대로 교류를 해서 안 되고 외국으로부터 어떤 것도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, 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양반 유생층이 주도한 의병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양반 유생층들이 이 공모의 원수를 갚자, 머리 절대 자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기를 모아서 자신들의 어떤 지지층을 또 아랫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무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는데,
역시 어떤 유교 사상에 투철한 어떤 양반 유생층답게 이 고종이 해산을 권유하니까, 또 고종은 또 아무리 화가 나서 일어났지만 고종은 또 나라의 아버지죠. 그러니까 어떤 또 아버지의 명령, 권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해산되게 되는 게 을미의병입니다. 그래서 을미의병, 자, 두 가지 기억해 두자. 을미사변 단발령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 을사의병입니다. 여러분 뭐 을사만 봐도 을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, 분노할 만한 사건이 뭐 있을까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을사늑약이라는 이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어떤 면모를 크게 손상시켰던 조약이고요. 이때 특징은 뭐냐면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아까는 전부 양반들이 주도를 했었죠.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갑오개혁 때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는데, 아마 그 다음 해인 1895년에 그게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그대로 뭐 살아있었겠죠. 자, 근데 이제 을사의병은 폐지된 지 한 10년이 지났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가,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분제가 없는 사회에 적응을 했을 수도 있고, 또 평민 출신 의병장들. 자,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신돌석이라는 인물입니다. 우리가 이름만 봐도 신돌석이라는 인물, 딱 평민스럽죠. 이름이. 그리고 아까 양반 유생층들이 주도했던 을미의병, 을미의병,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. 우리 예전에 위정척서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배웠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을사의병의 특징은 이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. 자, 정미의병 1907년입니다. 정미년은. 자, 정미년에는 또 무슨 열받는 일이 있었느냐. 바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습니다.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던 원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. 헤이그 특사의 파견이었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은 한일 신협약, 우리가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. 그때 내용에 군대가 해산당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해산을 시켜버렸죠. 강제로 다른 나라에, 일본에 의해서. 자, 그래서 이 군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열받아 죽겠는데 자기 군대까지 해산당하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. 이 군인들이 직접 의병에 가담합니다.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, 이 의병들은 아무리 그 열정이 있어도 어떤 무기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전술이나 이런 거에서 좀 전문적이지 않겠죠. 근데 이 해산당한 군인들이 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이 훨씬 더 어떤 체계적이고 어떤 무기도 강화되고 훨씬 전력이 강화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전국의 이 정미의병의 특징이 또 뭐냐면 전국에 있는 의병들끼리 연락을 합니다. 자, 우리가 이대로 우리의 고종이 퇴위당했는데 이대로 우리가 각 지역에서 소규모 어떤 의병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다 모여서 서울로 쳐들어가자. 자, 그래서 이때 결성된 게 13도 창의군이라는 전국의 의병들이 대장들끼리 모여서 이제 13도 창의군이라는 이 군대를 결성하게 되고, 자, 그래서 서울로 이제 진공을 해서 이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군대를 공격해서 쫓아내자라는 엄청 멋진 작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. 자, 이때 총대장으로 뽑혔던 사람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인데, 이 총대장이 이 서울 진공작전을 통해서 이제 서울 밖에 다 집결을 했습니다. 전국에 있는 의병들이. 그래서 쳐들어가려는 찰나에 어떤 연락이 오냐면 고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이 옵니다. 자, 그래서 이 총대장이 내가 이 도대장으로서 의병을 끌고 이 서울로 진공을 해야 되느냐, 아니면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어떤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, 이 상주로서. 자,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길이 이 총대장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장례가 먼저다 라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. 자, 그 이후로는 어떤 갑자기 대장이 떠나버렸으니까 좀 당황스럽겠죠. 의병들이 이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일본군에 패퇴하게 됩니다. 자, 어쨌든 상당히 거대한 어떤 움직임까지 발전시켰던 게 이 정미의병이라는 거, 해산 군인들이 의병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. 자, 이거 외에도 이런 의병 활동 외에도 각종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
식민 지배 항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,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만 이제 간추리자면, 이 장지연이라는 인물이 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황성신문에 실려 있는 어떤 글이 있습니다. 이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이 황성신문의 어떤 논설을 쓰는 주필입니다. 주필. 그리고 시일야 방성대곡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목 놓아 운다라는 뜻입니다. 이게 언제 발표된 거냐면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이제 신문에 보도되면서 이 황성신문에서는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엄청나게, 와, 방금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시리가, 아이폰 시리가 켜졌습니다. 신기하네. 자, 그래서 당시 이게 한문으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당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그 울분을 토하는 글입니다. 자, 그리고 오적암살단이라고 해서 이 을사늑약이 을사늑약의 체결을 주도했던 5신하를 을사오적이라 부릅니다. 이 사람들을 암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했었고요. 장인환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이 스티븐스라는 이 미국 외교관인데, 이 미국 외교관이 미국 외교관을 왜 죽였느냐? 이 사람이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우리 1904년에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영상을 자세히 본 사람은 알 텐데, 고문이, 일본 제국이 일본이 파견한 외교부문 고문이 이제 대한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던 사람이 이 스티븐스입니다. 일본이 보냈던 외교 고문입니다.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어떤 말을 하고 다녔냐면, 조선은 워낙 멍청한 나라기 때문에 일본이 도와줘야 된다. 그리고 조선 국민들이 다 그것을 좋아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.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. 그러니까 이 장인환 전명훈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일하던 우리나라 노동자들인데, 이 이야기를 듣고 저놈을 살려둘 수 없다.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,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가.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. 서로 어떤 작전을 짠 것도 아닌데, 이 당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 이제 기차를 타려고 갔는데, 이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이제 들고 총을 쐈습니다. 근데 이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총이 좀 낡아가지고 총이 발사가 안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스티븐스가 당황스럽겠죠. 자기도, 장인환도 당황스럽고. 그러니까 이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이 권총을 들고 장인환이란 스티븐스랑 싸우면서 이제 막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. 근데 마침 작전을 짠 것도 아닌데 마침 똑같은 날 전명훈이라는 사람도 이 스티븐스라는 놈을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 왔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몸싸움을 하고 있던 스티븐스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. 굉장히 좀 신기한 사건이죠.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식민지배 행복해하고 있다, 우리나라는 식민지배 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이 미국 외교관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었고, 다 안 끝났는데 뭐야? 자, 마지막은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. 1909년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해서 죽인 사건입니다. 여기까지고, 자,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